안녕하십니까. 네, 21년 1월 22일자 주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이게 이름을 잘 지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오늘은 좀 장이 하락장에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썩 좋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좋게 흘러갈 것 같지 않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아직 상당 부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곧버스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탑 종목 거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가 하락할 거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22일자 USD 미국 달러가 온 전일 대비 4원 사전 오른 1105.001에 마무리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국고채 3년 뭐 아직 눈에 띄게 볼만한 것들은 크게 안 보이네요. 그럼 맨날 하는 것처럼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이랑 그 다음 시가총액순 그 다음 외국 주식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좀 인기가 역시나 오늘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했습니다. 네, 상당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그때 19일 날 어마무시한 물량을 4,700 정도를 4,700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ETF를 매도했고 이번 22일 날 오늘 날짜에 2,700만 정도를 주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나 봅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이베스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쟁여놨던 물량을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좀 코스피 주식들 여러 종목 개별 종목들을 샀을 테니까요. 그걸 이제 할 것 같고 순매도 1순위는 이건 작년 12월 달이니까 넘어가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볼 때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내일은 그러면 개인과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 이 힘을 합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기관이 약간 여그 형태로 반대되는 형태로 매도를 때릴 거라는 말이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언제든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인버스와 함께 2순위가 인버스네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하락에 점을 쳤고 외국인은 지금 그렇게 물량이 크게 차이 나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엇갈리고 있죠, 계속. 약간 단타로 빼먹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프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곱버스짜리랑 그 다음 인버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 눈에 띄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팔았고요.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더 많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급락했을 초반 장시 시작했을 때 급락을 좀 덜 하긴 했는데 코스피는 좀 내일 좀 하락을 좀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코덱스 150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를 들어가는 게 더 좀 승률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승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도 좀 고평가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느껴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같은 경우에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네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와는 상반되게 샀고 조금 팔았고 근데 샀던 걸 거의 팔았다고 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비등비등한 걸로 보여지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매도를 좀 많이 했고 예전에 2020년 11월 달에 좀 매도를 많이 했고 2020년에 매도를 많이 했고 2021년 1개월치를 봤을 때 그래도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봤네요. 외국인은 중립이고 기관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제가 생각한 거랑 반대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하락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락해서 선물 인버스가 돈을 벌 것 같은데 차트 근데 이건 차트가 의미가 크게 없어가지고 의미가 있으려나? 코스피 코스피는 어차피 뭐 괴리율 정도 차이만 보이고 대부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관 형태를 보면은 코스닥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쪽에 매도를 많이 했어도 충분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총 물량을 지금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린이라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 인버스, 레버리지, 굿버스와 너무 연관성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순으로 따져봤을 때 시총순으로 따져봤을 때 1위가 명백히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삼성전자 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하락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300원 떨어져서 86,800원에 종가 마무리 했네요. 제약은 넘어가고요. 필룩스는 좀 이것도 제약 느낌이 나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는 기업, 좀 친숙한 기업, 저처럼 주린이들이 알만한 기업, 주식 초보들이 알만한 기업 그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도 위험성이 너무 커다고 보이고요. 대한항공 많이 올랐네요. 오늘 항공주가 강세인가 보다. 1,900원 상승해서 34,950원 종가 마감했는데 이것도 약간 투기 과열? 백신을 맞는다는 호재로도 충분히 영향을 받죠. 예.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항공 쪽 사면은 많이 벌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재무 건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괜찮을 텐데 외국계는 매도를 하고 시세 차익 받고 나갔고요. 2018년부터 단기순 손실을 보여왔고요. 순이익률도 좋지 않고요. EPS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당 순이익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주당 배당금을 줬네요. 그러다가 없앴고 이번에도 없애겠죠. 2022년까지도 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부채를 너무 많이 지면 안 좋으니까 부채 비율이 700%에서 800%면 이거 너무 불건전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100% 이하면 매우 건전한 회사고 150에서 한 200% 정도만 돼도 조금 리스크를 좀 담, 좀 있더라도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이 기업이 괜찮으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지금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터 모두 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네요. 삼성 SDI 많이 올랐고 제가 시총순이잖아요. 이거 시총 말고 아까 거래 상위 종목 순 톱순으로 살펴보죠. 디스플레이 제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핵심 역량이 언제까지 갈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코덱스 200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코스피가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주가 연계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연일 그때 스마트폰 사업 매각 추진 그 여부 그 썰을 통해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 아니 어제였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죠.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됐죠. 이제 이상하게 외국계 추정 합의 매수를 한 사람이 더 많네요. 전 매도를 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네요. 다음으로 기아차도 연일 상승세였는데 오늘 단기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보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유플러스는 오늘 100원 떨어졌네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외국계에서 좀 빠져나갔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계 추정 합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나오는데 22일 날짜 총
누적 정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로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런 걸까? 투자별 매매 동향에서 더보기 해서 상세 확인해 보면 나올까요? 당일, 5거래일, 마이너스, 당일, 마이너스, 외국인, 순매매량, 플러스. 매수를 많이 했다는 뜻 아닌가요? 오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외인. 55만. 50, 60만. 매도가 조금 더 많긴 하네요. 근데 이거 너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떤 정보가 맞는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인가요? 이거는 어디 뭐 금융 투자 어떤 회사든지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은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니까요. 그 정보를 통해서 살펴보는 편이 가장 좋겠네요. 이런 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편이 훨씬 낫겠네요. 차트를 보면 평균 이평선 5일선 뚫렸고 그래도 21선이 탄탄해서 네, 탄탄하네요. 탄탄해서 단기 조정으로 보이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기세는 꺾이지 않은 걸로 보이고 월봉으로 갔을 때는 기세가 좋긴 한데 이거 좀 언제 조정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네요. SK 하이닉스 살펴봤고 거래 상위 네이버 오늘 기세 좋게 올랐네요. CLSA에서 왔고요. 네이버의 질주 퍼 봐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부채 비율 좋죠. 외국인 기관 연일 사자. 오, 차트는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주봉? 일봉도 그렇고요. 약간 여기 이 정도 캔들 보여주면 이 정도 다음 날에 한번 조정 한번 더 받으니까 그때 구매하시려면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CLSA에서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CLSA. 근데 저 같으면 좀 조정 받았을 때 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듯이. 달리는 말이 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언제 확 폭락해버릴지 모르니까 돌변할지 모르니까 특히 6%나 올랐으면 전날 오르고 또 이번에도 올랐으면 이게 삼성전자가 아닌 이상은 3연상은 오르는 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원래 뭐 바이오 같은 걸 제외하면 모를까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힘든데 네이버가 무슨 호재가 있나요? 네이버 빅히트 아 이런 건가? 빅히트라 아니 뭐 좋긴 하지만 글쎄요 빅히트라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삼부토건 오늘 많이 떨어졌다. 삼부토건을 한번 볼까요? 외국계에서 좀 뺐고요. 투자별 매매 동향 그래도 좀 매수세가 강하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도를 얼마나 때린 거예요? 11월 한 중순쯤 된 것 같은데 차트가 어떻게 보일까요? 월봉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감자를 했네.
감자 뭐 무상은 아니고 유상 감자인가? 예전에 했는데 감자 한 번 하면은 주식 회복하기가 좀 힘드니까 주식 회복하기 힘들죠. 일봉부터 보면 기세롭게 올랐고 아직 괜찮네요. 네. 5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이평선 주봉도 그렇고요. 근데 21선이 한번 뚫렸었네. 좀 단기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장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 조정받고 내일 상승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3,800 3,800이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이게 사람 심리가 들어간 거니까요. 사람 심리가 들어간 거니까 좀 모르죠. 원래 이게 주식이 장기 투자하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투자를 저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32,850원.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신한이 거래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다. KB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 안 좋아요. 은행 안 좋아요. KB금융이 주가 방어를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잘한 편은 아니네요. 잘한 편은 아니고 그냥 평균은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평균은 했다. 신한지주 마이너스 1.5 1.56 역시 44,000원대가 많이 떨어질 때가 왔네요. 43,000원대부터 서서히 담아가는 편이 좋아 보이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초반대부터 서서히 담아가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은행도 8,000원대 8,200원 300원 8,300원 8,200원대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가는 걸로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마니커는 뭔데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치킨 뭐 이런 거 육가공 이런 거일 텐데 이런 거 넘어가고요. 거래 상인 종목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시총순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봤고요. SK하이닉스 봤고 화학 넘어가고요. 네이버 봤었고 현대차랑 기아차 이거 그때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걸 안 봤었나요? 외국계에서 뺐고 아니 이게 ESG가 만약에 되면은 애플 하고 이거 진짜 엄청나게 3연상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애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3연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애플은 진짜 의심하지 않아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그런 주식 테슬라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저는 안 삽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맞겠죠. 제대로만 컬래버레이션 된다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근데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평선이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단타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거 찾아보는데 포스카커 같은 경우에 떨어졌고 SK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속 하향 조정 받았고요. LG도 그때 사업부 스마트폰 그쪽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락 조정 받았네요. KB금융도 조정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KB 지금 좀 담아두고 있긴 하는데 이제부터 43,000원대부터 서서히 담아두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이때부터 왕창 사는 게 아니라 43,000원대부터 왕창 사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갔네? 더 사야지? 이런 느낌으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1000원 떨어졌어요. 단타 해야죠, 단타. KTNG 담아두고 싶고요. 넷마블은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좀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기다리면 알아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제 예측이랑 맨날 안 맞고요. CJ 제일제당 맨날 볼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 말씀을 그때 요즘엔 안 했는데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빅히트 그때 얼마였죠? 15만 원인가요? 15만 원? CS증권에서 들어왔네. 주가가 외국인들이 진짜 엄청 샀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한 번에 돌아서 버리면 이 주식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방법이 없겠네. 넷마블도 완전 이쪽에 완전 레버리지고 20%면 와 진짜 많이 가져갔네. 투자를 잘했네. 투자를 넷마블이 투자를 잘해서 빅히트가 오르면 넷마블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에 따른 기대 효과로 외국인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갑자기 많이 샀네요. 느낌이 괜찮긴 한데 그 폭풍전야 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매도로 돌아설지 기관이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돌아서면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죠. 이게 딱히 봐도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으론. KT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3,700원. 외국계에서 좀 빠졌고요. KT 파워텔 매각. 이거는 좋은 소식인가요? 무전기 사업, 이거 괜찮은데. 갤럭시 S21이 좀 잘 팔리면 KT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차트, 이것도 좀 담아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61선 깨졌고, 21선, 주봉 21선이 아직 안 닿네. 이쪽이 저지가 되면 좋겠는데, 저지 안 됐을, 찍었었고, 저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갈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 우하향 할 것 같다가 다시 우상향. 한 2만 2천 원대까지, 2만 3천 초반이나 2만 2천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더 담아둘까요? 괜찮아 보이네요. 주봉. 저가가 안 나오네. 한 2만 3천 원 선. 2만 3천 원이라고 하면 2만 3천 원 정도부터 이제 담아두면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좀 높았었는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로 변형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느낌이 쎄한 게 이게 이 역사가 좀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냥 느낌이면 좋겠는데 2018년과 한번 볼까요? 2018년에 2월 달에 좀 빠지다가 3월 달에 확 내렸고 2019년 2019년에 2019년에는 만만하게 내려가다가 4월 달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단기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5일선 따라가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확 덮치고 내려가는 느낌이죠. 딱 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존버했다가 KT는 존버했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KTNG는요? KTNG 한번 볼까요? KTNG도 역시 KT네. KTNG 올랐네요. KTNG 올랐고 메릴렌치에서 이거 좋아요. 나갔고 CLSA 들어오고 차트 5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고요. 주봉. 근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찍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아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땐 안 좋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느낌이 쎄합니다. 연일 조정 받았네. 여기서 연일 조정 받고 일봉으로 봤을 때 느낌이 쎄한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남겨주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네요. 다시 뒤로 가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원랜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언제 빠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만큼 치고 올라와서 이제 서서히 눈치 보면서 조금씩 빼거나 하는 편이 좋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약간 주식 초보 겁쟁이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차트 UBS에서 들어왔고요. 오리온 5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주봉으로 여기서 계속 상위할 것 같은데 끝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주봉으로 봤을 땐 하락 곡선에 있고 여기도 하락 곡선에 있고 일시적으로 계속 하락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리온은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올랐고 BGF 리테일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시티그룹에서 들어왔고 BGF 리테일은 홍콩 상황에 들어오고 노무라가 빠졌어요. 차트는요? GS부터 볼까요? GS 리테일 차트 5일선 충실하게 잘 따라가고 여기서 약간 반등했던 반면 얘는 너무 솟아올랐네. 애가 너무 솟아올라서 좀 혼내줄만 했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네요. 예. 곡선이 좋아 보이네요. GS 좋아 보이고 BGF도 좋아 보이고요. 하이트질로 올랐는데 솔직히 왜 올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회식이나 이런 것들 좀 술자리가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거긴 하겠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도 2020년과 비슷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될까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드네요. 메리츠 증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발을 담그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오뚜기 4,000원 올랐네요. 제약 넘어가고요. 아까 은행주 또 쭉 살펴봤었고요. 농심은 오늘 500원 떨어져서 29만 5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농심은 한번 볼까요? 시티그룹에서 또 빠져나갔네요. 얘가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일선 역시 잘 순행하고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그 이 주식의 특징인가요? 이건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 같네요. 일봉으로 봤을 땐 더 빠질 것 같고, 주봉으로 봤을 땐, 주봉으로 봤을 때 조금 오를 것 같고, 월봉으로 봤을 땐, 월봉으로 봤을 땐, 다른 뭐 비슷한 게 있을까요? 월봉으로 봤을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 떨어질 것 같고, 월봉, 일봉도 오르고, 주봉, 월봉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이게 시티그룹이 일시적으로 팔아가지고,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관들이 연일 매도하고 있고, 근데 이 매도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기관들 매도하고 외국인들 매도하고. 오호. 이거는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를 얼마나 때릴까? 이거밖에 안 때렸는데? 4,800, 600, 700 정도. 이거는 그러면은 크게 차이 없겠는데?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롯데 정밀 화학이 많이 올랐네. 화학 넘어가고요, 그냥. LG 생건 많이 올랐네. 우선주. NHN 지켜보고 있어요. 한정 KPS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콜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담아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W게임즈 보고 있고, 금융 오늘 안 좋아요. 연일 금융 쪽과 그다음 은행 쪽 안 좋습니다. 칠성 약간 그래도 주가 방어를 좀 잘 했나 보네. 12만 5천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우기술 올랐는데 얘네들 기술 개인적으로는 좀 다우기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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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요 다우. 저는 저는 여기에 투자 안 할 것 같네요. 부채 비율도 마음에 안 들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CGV 지금 가격 마음에 안 들고요. 부채 비율 몇 퍼센트일지 궁금하네. 이런 거 다 보시고 주문하시는 거 맞죠? 그래도 뭐 아까보다 좀 괜찮네. 2020년에 훨씬 더 불어났겠네. 안 사요, 안 사. 롯데리츠 안 사요. 다음으로 오리온 홀딩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홀딩스 오를까? 오리온도 좀 떨어질 각이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 JP 모간 팔고 나갔고요. 차트 팔고 나갔다는 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약간 꼬리가 밑으로 떨어진 게 불길하긴 한데, 아, 얘도 그렇고요. 얘는 좀 완만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 약간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권역을 좀 빠르게 돌파하는 편이 좋아 보이겠네요. 주식 상승에 도움이 되겠네요. 음, 삼양식품 떨어졌고, 다음으로 쿠쿠홀딩스 지켜보고 있고요. 동원 FMB 오늘은 떨어져서 18만 3천 원이 되었는데 거래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얘도 좀 빠질 때가 됐나 보네요. 풀무원 넘어가고요. 삼양사는 올랐어요. 삼양식품은 빠졌는데 삼양사 뭘까? 외국계에서 빠졌고 차트 아직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일봉 나빠 보이지 않고 주봉도 좋아 보이고요. 월봉에서 조금 이게 좀 애매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빙그레 빙그레도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변동이 많구나. 단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이네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일까요? 제 눈엔 BGF 줌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얘도 상승 추세 좋아 보이고 얘도 상승 추세고 얘도 상승 추세고요. 얘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 BGF 역시 교촌 FMB 교촌이가 얘도 담아뒀었는데 지금 물려 있습니다. 저 AI 때문에 그런가? 조류 인플루엔자 일봉 정상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안 좋아 보입니다. 딱 봐도. 잠깐. 교촌에서 부채 비율 나쁘지 않고요. 당좌 이런 거 뭐 크게. 다음으로 코스피 코덱스 코스피 넘어가고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살펴볼게요. 음, 음. 애경유화 애경산업 CJ제일제당 역시 올랐고요. 오선주 올랐고요. 신도리코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대략 이 정도 살펴봤으면 이 정도면 웬만큼 둘러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여지네요. 다음으로 좀 불만한 것들. 다우 지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IBM이 들어왔네? IBM 마이너스 뭐야 이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코퍼레이션. 뭔데 이렇게 많이 빠져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뭔 일이래 이게? 또 이런 좀 암담한 느낌이 올 수 있겠네. 딱 100달러 선에서만 딱 잡아도 괜찮겠네. IBM은 꽤나 오래된 주식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절대 강자였던 주식이니까. 인텔 담아뒀었는데 인텔이 떨어지네. 인텔이가 떨어져요. 언더밸류드. 마이너스 4달러. 많이 빠졌네.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안 좋나 보네. 안 좋나 봅니다. AMD 올랐고요.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게임스톱 플러스. 45달러? 조금 전에만 봐도 36달러, 38달러 아니었나? 38달러 아니었어? 뭐야 얘. 38달러 아니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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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장 찍을 기세인데? 아무리 좋은 입지에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이건 좀 무리지 않나? 은행도 아니고요. 무조건 팔아요. 저 같으면 팔겠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친숙한 이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예,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진 몰라도, 예, 좀 웬만큼 알만한 기업들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 제가 지금 담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심한 것들. 켈로그 컴퍼니. 아직도 오버밸류드네. 17.2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걷고 있는데, 음흠. 재무상의 문제는 없을 텐데.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53달러, 52달러. 2018년 이때까지도 이랬네. 다시 원점 회귀하는 느낌인데? 마이너스. 이건 익스펜스 비용.
마이너스네.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얘도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크래프트하인즈, 크래프톤 말고 크래프톤 이 또 따로 있나? 다른 크래프톤. 크래프트하인즈 또 마이너스.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카콜라도 그렇고. KO. KO 됐어요, 진짜. 코카콜라가 KO 됐어요. 조금 내려왔네, 이제. 음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얘도 약간 널뛰기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79.88. 진행 중. 79.88달러에서 진행 중. AT&T. AT&T도 마이너스. 장이 전체적으로 나쁩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요. 토탈. 토탈도 마이너스.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거의 근접하게 온 것 같은데. 제록스가 좀 많이 떨어졌네. 그때 봤는데. 제록스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어렵네요, 역시. 오늘은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22일자 코스피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쪽 알아봤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